네, 북미 간의 갈등은 조금 잦아들었는데 오늘 한미 양국이 예정대로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차장, 먼저 UFG 훈련 어떤 훈련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여러 하루 동안 31일까지, 이달 말일까지 이제 UFG 훈련을 시작하는데요. 이 훈련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전반적, 그러니까 핵무기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남침을 가정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방어하는 그런 훈련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 이름 자체가 을지 프리덤 가디언입니다. 을지 은덕 장군 잘 아시죠? 그렇죠. 612년도에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방어해서 30만 대군을 물리쳤던 그 장군이죠. 네. 그 장군의 이름을 따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완벽하게 방어한다. 이런 이름으로 해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방어를 위한 훈련이다. 그래서 이 각종 무기가 동원되는 게 아니고 워게임, 말하자면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가면서 작전을 점검하고 훈련이 아마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예, 지휘소 통제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휘부들이 어떻게 해서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밀고 다시 올라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워게임을 주로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네. 네, 을지 훈련이 옛날에는 북한군이 남침을 하면은 일단 휴전선까지 격퇴하는 게 이제 연습을 했었어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북한군이 남침하면은 일단 압록강, 동안강까지 밀고 올라가는 것도 이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거기다 더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파괴를 하고 그다음에 김정은을 참수작전을 하고 하는 작게 501호 개념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네.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성격이 많이 변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안 소장님, 북한이 UFG 훈련을 굉장히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네, 이 울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분명히 방어 훈련입니다만 네. 이제 말씀들 하신 대로 지난해 이제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에 이 성격이 단순한 방어에서 재공격을 성공했을 경우 북한 지역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김정은과 같은 지도부를 참수한다든지 또 핵무기와 같은 WMD 네. 이런 미사일 체계를 제거하는 것, 더 나아가서 북한 체제의 안정화 방안까지 이 UFG 훈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북한이 선제 공격할 징후가 농후할 경우에는 그것을 우리가 즉각 판단해서 그것을 사전에 봉쇄하는 이자 그 작전계 501호 이런 것까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핵 공격 전략이라는 등 그 말하자면 우리에 대해서 지금 겁을 먹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바로 북한의 군사력이 그만큼 취약하고 북한 체제가 군량미가 있습니까? 모든 게 자기네가 취약하니까 상대적으로 강한 우리가 비록 방어 훈련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총구를 돌리면 자기네 독재 체제가 붕괴된다. 그렇죠. 스스로의 공포의식으로부터 이 UFG 훈련만 진행이 되면은 발작적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 UFG 훈련이 또 주목을 받는 이유가 한반도의 유사시, 말하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탑3 미국 군사 지휘관들이 한꺼번에 한반도를 찾았다고 합니다. 김 실장님, 어떤 사람들이 찾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은 미국의 서쪽부터 해서 인도 서쪽까지 지구 면적의 52%를 감당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그 작전과 그다음에 미군 병력이 우리 한반도에 정원되지 않습니까? 네. 괌과 오키나와 그다음에 일본 주일미군 그리고 하와이에 있는 군대까지 그다음에 이 본토까지 이렇게 다섯 군데에서 증원되는데 증원 부대를 이제 증원시키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미군을 얼마나 보낼지를 결정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 주일미군 사령관이 태평양 사령관 슈아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조나이튼 전략사령관이요? 네, 전략사령관은 미국의 전략 무기를 담당합니다. 핵미사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B-1B 폭격기라든가 B-2, B-52 폭격기, 그다음에 핵잠수함, 그다음에 항공모함에 실려 있는 그 전략 무기 네. 그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하자면 전략 무기, SLBM이랄지 이런 전략 무기들을 어떤 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냐 이런 걸 결정하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세뮤얼 그리브스 청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사일 방어 청장은 네. 사드라든가 패트리엇 3 같은 이런 미사일 방어 무기를
방어를 담당하는데 이 양반은 이제 별 3개입니다. 네. 투구는 별 4개고 중장급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훈련에서 미군이 한 7,500명을 작년보다 적게 보낸다고 해서 이게 혹시 갈등 관계를 빚었던 북한을 염두에 둔 결정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3명의 최고 사령관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한국을 찾았다고 하면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가 또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명의 최고의 사령관들이죠. 그러니까 이 북한과 전쟁이 났을 때 가장 앞장서서 하여튼 주한 미군, 그러니까 연합군을 통솔할 3명의 지휘관을 한국에 보냈다는 자체가 네. 북한의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UFG마다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절대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 분명 강한 메시지를 보낸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주한미군의 참여 인원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예. 한 지난해보다 7,500명도 감소해서요. 17,500명도가 참여를 하는데요. 예. 그 인원 감소에 대해서 미군 측은 전혀 훈련이 축소된 게 아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방어 위주의 지휘소 훈련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의 참여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훈련 인원을 줄인 것이지 이번에 지금 북한과의 상황을 심각하게 보지 않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보다 7,500명이 감소한 것은 우리 주한미군의 참여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제로 외부에서 들어온 병력 숫자는 50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아, 그래요? 3,000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총 3,000명이고 500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연습이 축소된 게 아니고 네. 이 훈련의 성격은 이 지휘관들, 그다음에 지휘참모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전쟁이 벌어지면은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직접 현지에 와서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왔고 어떤 참모들이 왔는 게 중요한 건데 이번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3명의 그 최고 지휘관들이 왔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비중이 높고 실제적인 훈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달 초만 해도 핵 추진 항공모함 2척이 한반도로 전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취소가 됐다. 이런 것 역시 미국이 좀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작년에도 네. 이 항공모함들이 오지 않았고 또 지휘소 훈련이기 때문에 실제로 올 필요도 없고 예. 금년 봄에 항모가 3척이나 한반도 핵에 왔었기 때문에 이 항모를 자꾸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주변 정세도 긴장시키지만은 약발이 좀 떨어졌다. 그래서 그렇군요. 좀 자제를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네. 또 하나는 미국이 이번 북한에 대해서 충분히 압박을 가했다 보고 북한이 핵 문제 관련해서 태도만 변하면은 대화로 상황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복선도 깔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안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이렇게 엇갈린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것을 북한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네, 북한이 그 괌 포격의 엄포를 놓고 사실 네. 행동에 옮기지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측에서 반응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대화 쪽으로 약간 그 방향이 기우는 듯한 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미국은 어떤 물리적 공격보다는 대화로 풀겠다 이런 의지를 필요했기 때문에 김정은 역시 뭔가 이제 대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액션이 나오는가. 미국이 딱 평양을 하나의 또 보는 시금석으로서 이번에 UFG 훈련에서 약간의 그 인원 축소라든지 네. 항공모함의 말하자면 배치라든지 이런 걸 거둬들인 그런 뜻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답변할 쪽은 김정은인데 과연 김정은이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유화적인 답변으로 나올 것인가. 김정은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도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예. 그런 것이 언제 또 노골화될지 UFG 훈련이 끝나면 그것을 행동에 옮길 것인지 역시 이 하야권은 조금 더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차장. 예.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 같은 사람이 이제 그저께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면 한국 군 관계자들과 만나서 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나눴을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떤 메시지를 좀 던졌습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미국에서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던졌었죠. 네. 사실 종료 도발할 경우에는 예방 전쟁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배고파서 나왔기 때문에 그 스탠스 틀림없이 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번 어쨌든 주한 미군 사령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서 북한에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북한이 두려워한다는 UFG 훈련.
계속됩니다. 앞으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참으 궁금합니다.